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백두산 정말 분화할까요? 분화합니까? 분화합니다. 100%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치 제가 언젠가는 죽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와 유사합니다. 마이너스 5km에서 마이너스 10km 정도의 거대한 마그마방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일부라도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면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But it shows that definitely this volcano has the potential to erupt. 지난 4월 각종 언론은 백두산 분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할 것인지, 분화한다면 언제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서 열린 한 공청회 때문이죠. 국내외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제임스 해먼드 교수는 백두산 현지에서 실시한 지질 연구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So what next for the project? Well, I was in Pyongyang just last week to discuss our plans for the summer and longer term. And what we really want to do. 해먼드 교수는 백두산 천지 아래 마그마 방의 존재와 위치를 처음으로 확인한 학자입니다. 북한 방문이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 해먼드 교수의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There was a period of activity on the volcano, so lots of earthquakes and gases being released for about 3 or 4 years in the early 2000s. It shows that definitely this volcano has the potential to erupt. 여러분은 한반도에서 단 한 번도 화산 분화를 목격한 적이 없을 겁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위험한 활화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낯선 사실이죠. 하지만 백두산은 실제 지하에 마그마방이 확인된 전 세계 학자들이 주목하는 위험한 활화산입니다. 마그마가 지표 아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백두산이 활화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지진계를 이용하면 마그마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으키는 진동인 P파와 S파가 지진 발생 지점에서 지진계에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 마그마방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P파는 지표까지 곧바로 도착하지만 S파는 마그마와 같은 액체를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해먼드 교수는 천지 수면에서부터 약 5km 거리에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추정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만큼 폭발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죠. (2002년 6월) 백두산 천지 화산 관측소의 지진계가 요동쳤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지각 아래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땅이 균열된 겁니다. 백두산은 거대한 산체를 흔들며 폭발력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대 월 243회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백두산은 1년 중 230일 이상이 겨울입니다. 대부분 매서운 바람이 불고 흰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지진이 관측된 몇 년 후인 2012년에는 한겨울에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들이 포착됐습니다. 백두산 연구의 권위자 윤성효 교수. 1991년 백두산을 처음 방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백두산의 상태를 관찰해 왔는데요. 네. 77.2도 나왔습니다. 77.2도. 1991년도에 여기서 처음 재었을 때 67도였어요. 사람들의 발길조차 끊길 만큼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고산지대에 온천수가 끓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온천수 온도는 2000년대 후반 정점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백두산 천지에 가까워질수록 이파리가 모두 말라붙어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화산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게다가 천지의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칼데라, 백두산 천지.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수면 아래 얼마나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초에는 마그마의 움직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산성 지진이 급증했고 2005년에는 천지에 가까운 지표면이 약 7cm까지 상승했는데요.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불안정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백두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폭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백두산은 현재 죽어 있는 화산이 아니고 살아있는 활화산입니다. 지하에 지열이 살아있고 마그마방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 추정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시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백두산은 원래 불암산, 태백산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머리가 하얀 산이란 뜻이죠. 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천지를 뒤덮은 하얀 화산재와 부석을 보고 지은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1100여 년 전인 서기 946년 백두산 폭발 이후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과 1000년 전의 폭발적인 대분화로 인해 가지고 마그마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이 비워졌기 때문에 산 꼭대기 부분의 일부가 다시 주저앉아서 천지 칼데라가 그때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산의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흔적인 천지는 슈퍼 화산들이 폭발 후 남긴 정상부의 형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화산재의 양에 따라 화산 폭발의 규모를 1에서 8까지 분류한 화산 폭발 지수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의 항공 대란을 일으킨 아이슬란드의 분화는 0.1 입방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해 화산 폭발 지수 4를 기록했습니다. 1100여 년 전 백두산은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해
아이슬란드 분화의 1000에서 1500배 규모로 화산 폭발 지수 7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발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려 5km에 달하는 부성림입니다. 화산 분출물이 굳어져 생긴 부성 역시 1100여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쌓인 분출물의 흔적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숲의 나무들을 한순간에 숯덩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1945년도에 히로시마가 이제 그 원자 폭탄으로 파괴됐잖아요. 시가지가 이제 전파됐는데 그것의 16만 배가 백두산 한 곳에서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출물의 양이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서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동해 바다를 지나서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를 통과해서 멀리는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 캐나다를 건너서 아이슬란드 쪽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은 1100여 년 동안 침묵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불의 고리라 불립니다. 전 세계 화산의 75%가 집중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은 1815년 분화했습니다. 역대 최고 사망자를 낸 대폭발이었는데요. 1100여 년 전 백두산 분화보다는 폭발력이 약하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분석되는 대분화입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탐보라의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폭발 당시의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1230 genap tahun Za, gelap berbalik lagi lebih daripada malam. Maka turunlah kersik batu dan abu seperti dituang. Lamanya 3 hari, 2, dan tanaman sudah rusak semuanya. Pecah gunung Tambora, menjadi habis mati orang Tambora. (2006년) 미국과 인도네시아 학자들로 구성된 발굴팀. 역사 기록을 토대로 정글의 한 도랑 밑에서 화려했으나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탐보라 문명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허리에 단검을 찬 남자의 뼈는 폭발 당시 위험을 알리기 위해 뛰어나왔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묻혀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로마의 도시, 폼페이 발굴의 재현인 듯했습니다. Jadi si korban ini begitu keluar terjadi erupsi besar, dia keluar dari rumah, kemudian dia tersapu oleh awan panas, dia jatuh ke dalam lumpur, sehingga bagian yang terkena basah oleh lumpur tidak terbakar, tapi bagian yang sebelah di atasnya yang tidak terendam lumpur dia terbakar. 탐보라 화산의 분화는 1600m 높이의 산 머리가 통째로 날아가 지름 6km 규모의 칼데라를 남기고
주변 560km까지 용암이 흘러내린 대폭발이었습니다. 섬 주민들과 도시 전체가 화산에서 흘러내린 재와 용암에 뒤덮여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탐보라를 넘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무려 4억 톤의 화산재와 먼지가 성층권으로 높이 올라가 햇빛을 막았고 지구의 기온을 낮췄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아시아에도 이상 기후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폭발 다음 해인 1816년을 여름 없는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향은 7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탐보라 화산 분화의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두려움은 신화처럼 전해졌습니다. main layang-layang. 탐보라 주민들의 화산에 대한 경외는 그들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Tari Wurap Wangi Monca itu sudah turun-temurun dari zaman kerajaan Sanggar maupun kerajaan Bima pada umumnya. Selain itu juga tari Wurap Wangi Monca itu digunakan sebagai tari tolak bala juga untuk mengusir bencana yang ada di daerah kita ini, daerah Bima. 탐보라 분화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도 대폭발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백여 년 전 백두산 대분화 역시 한 나라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바로 발해입니다. 슈퍼 화산이 뿜어낸 것들은 발해 오경을 집어삼켰고 주변 지역까지도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946년 대분화에 의해서 매몰되어 있던 장소에 발해의 성읍이 있던 장소가 그 당시에 화산활동 이후에 이 장소가 폐현이 되고 마을이 없어졌다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위력을 가진 백두산의 존재를 북한은 정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치에 신성성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김정일은 백두산을 신성화하고 백두혈통을 과시했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들을 청대로 도잘받들어 나가겠습니다. 1987년 2월 백두산 미령이 개용된 후부터 현재까지 연 670여만 명의 각계층 군중이 백두산 미령으로 찾아왔습니다.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성지로 불리우는 것도 많고 또 성지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역사적 뿌리가 내리고 그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이 백산지구와 같은 이런 혁명의 성지는 없습니다. 백두산은 북한 세습 정치의 명운과 동일시됩니다. 그런 만큼 김정일 역시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이 현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의 허가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We first started working in DPRK when we were invited by the DPRK scientists in 2011. And from that, we ran a project in the ground from 2013 to 2015. But we've been working on the data and publishing papers ever since then. So it's about a 7-year collaboration with our Korean colleagues. 지금까지 백두산 분화 연구는 중국 그리고 영국과 북한 공동 연구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민족이자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는 단 한 번도 북한 현지의 백두산 연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백두산은 지하에 마그마 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화산이 분화가 될 때 어떤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나타나다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징조가 분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두산은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화산 재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나 크라카타오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검게 타버린 산,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킨 흔적입니다. 폭발 당시 영상입니다. 아나 크라카타오 화산은 지난해 6월부터 크고 작은 분화가 이어졌는데요. 결정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크라카타오 화산은 1.5km 상공까지 분연규가 치솟았습니다. 이딴 폭발로 화산 남서쪽 경사면이 완전히 붕괴됐고 섬 전체가 화산 분출물로 뒤덮였습니다. Dia ada tinggi dan setelah tsunami itu dia hilang. Yang Rakata itu yang kelihatan longsoran itu karena hantaman ombak tsunami. 인도네시아는 무려 127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모든 유형의 화산 분화를 경험했고 거의 매일 화산 활동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과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기치 못한 화산 폭발은 최고 높이가 5m에 달하는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해안 마을을 덮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말, 해변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록밴드의 공연을 즐기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Kan saya lagi tidur-tiduran tuh nonton TV. Nah, saya sekali itu kayaknya ada suara gede itu gubuk-gubuk gitu. Sangka saya angin kan.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산이 몰고 온 쓰나미가 지나간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갈 터전과 재산도 잃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곁을 떠나보낸 아픔이 큽니다. 4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쓰나미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5명의 평범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던 날 마시또는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서 자고 있던 8개월 된 막내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1,5 meter ketimpa. Air udah surut segini baru ketemu sama suami saya. Langsung dibawa ke rumah orang tua saya ke kampung. Dibersihin, dipandiin gitu. Dibawa lagi ke gunung ngungsi. Saking ketakutan, takut ada suami susulan. Dibawa sampai pagi turun ke rumah orang tua saya langsung dikuburin. 저마다 서로 다른 트라우마를 안고 남은 시간을 버텨갑니다. Kayu atau Ya kalau ini bekas kayu-kayu, yang ini kan efeknya jadi makanya sembuhnya kayak gini susah dia karena dalam lukanya. Dari pertama saya pegang, belah ya, 1 hari 1 malam mungkin itu darah nggak berhenti. Akhirnya ya udah, mungkin kalau dalamnya segini kira-kira. Jadi sampai batuk putih itu ya. penuh pasir kan? Penuh. Kalau di dalam pasir ya penuh. Itu pun dibersihkan lagi di rumah sakit ya. 아이는 당시의 기억을 돌이키고 싶지 않은 듯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Bawa ombak semuanya gitu. Jadi berdoa aja ya. Pada saat itu. 무너져버린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재난을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천지 수면이 2189m고 여기에 약 20억 톤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물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마그마하고 만나면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면서 큰 재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중국과 북한의 많은 도시들이 그 영향권 내에 들어서 그 대피를 하지 않으면 100% 다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는 북한을 국제사회적으로 다 흔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전체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남한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굉장히 동북아시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화산재가 강원도 지역으로 내려와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우 남한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대략적으로 11조 5천억 정도, 또 항공, 그다음 보건위생, 그리고 청소 비용까지 합치면은 약 20조에 달하는 그런 피해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윤성효 교수를 비롯한 백두산 연구자들은 1100여 년 전 백두산 폭발 규모를 분석해 백두산 분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점성이 큰 마그마가 급히 냉각되면서 유리 파편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화산재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천지의 물과 화산 분출물이 뒤섞인 라하르가
칼데라 외륜산을 부수고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흘러 넘칩니다.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이 쏟아져 대홍수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성층권을 뚫고 올라간 화산재는 항공 노선을 마비시킬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백두산은 형성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각은 모두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는데 화산은 이 판들이 만나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그 판의 균열을 따라 지각으로 분출되는 것이 바로 화산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을 폭발시킬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 정체된 지점에서 마그마가 형성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평양판에서 그 탈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원소들이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백두산에서 혹은 울릉도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울릉도, 독도, 백두산에서 아직까지 태평양판에 그런 무거운 동위원소, 가벼운 동위원소 이런 것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설에 다른 대안의 설이 필요한 게 아니냐. 백두산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연구자들은 동해로 나갔습니다. 예, 현재 수심 1926m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30m 정도까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박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바다에서 화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동해의 화산섬 울릉도와 독도가 백두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암석 드랙지라는 장비를 이용해 화산섬 해저면의 암석들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저 암석들은 풍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산 형성의 기원을 밝히기에 적합한 시료죠. 그 얕은 깊이에서 이제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동해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기작과 관계된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더 깊은 데서 올라온 어떤 멘틀에 의해서 이제 화산 동해 울릉도나 독도가 형성이 되었다라면은 그 동해뿐만이 아니라 그 한반도 백두산이라든지 한반도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어떤 다른 제3기 신생대 화산 작용들, 더 나아가서 동부가 동남아에 이르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어떤 화산 작용과 이 동해 독도나 울릉도의 형성이 좀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지리적인 문제로 울릉도에 비해 연구가 훨씬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상에 드러난 암석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이제 분화됐을 때 이것이 뻥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화산 암체들을 끌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암체의 마그마가 어느 깊이에서 어떤 온도에 있었는지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해 해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의 암석들은 마치 화석처럼 지나온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활화산 연구를 시작해 20년 이상 백두산을 분석하고 있는 이윤수 박사. 백두산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중국에서 무려 1톤의 백두산 암석을 조달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백두산 암석을 이렇게 정향시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향시료는 직경이 1인치, 높이가 1인치입니다. 시료 안에는 많은 자성 광물들이 들어있고요. 이 자성 광물들이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잔류자화라고 합니다. 돌에는 과거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초전도 자력계를 이용해 백두산 돌에 남아있는 잔류 자화를 측정하면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폭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도 우리가 분화가 몇 번 있었는지 우리가 역사 기록에 의존하는데 실제로 여기가 백두산인지 아닌지 실제로 알기 어렵습니다. 과연 백두산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화산 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있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역사서에 남아있는 백두산의 분화 기록을 연대별로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잦은 분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00년 주기로는 대분화가 일어나는데요. 현재는 이 두 주기가 겹쳐진 시기로 연구자들이 백두산 분화 위험을 경고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이웃한 일본도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일본 화산의 60%는 활화산입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 뉴스가 해마다 전해질 만큼 화산 분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규슈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사쿠라지마에서는 지금까지 8,200회 정도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쿠라지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이라 칼데라에는 100년치의 마그마 에너지가 축적돼 있습니다. 1년 365일 분연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평소에도 500~600m까지 분연이 올라와 1000m에 이르기 전까지는 분화로 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쿠라지마에 화산 분화를 대비한 아주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걸까요? 총 길이 235m, 50m마다 철문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 설비입니다. ここが最後の扉なので、ここを開ければ最後に観測機械が入っ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それでこれですね。でここが一番奥にある地殻変動の観測室ですね。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설비가 갖춰진 곳입니다. これが水管傾斜計ですね。地面の傾きを測る機械です。
それからこちらの方が伸縮系で、地面の伸び縮みを測る機械ですね。 마그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지표면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で水管傾斜計は地面の傾きを測る機械で、それで例えばここからこの方向がですね南岳の河口の方向なんですけども、河口の方向に対して、地面の傾きをこういうふうに測る。それから、地面の伸び縮みですね。でもし向こうの方でそのマグマが入ってくれば地面はこういうふうに傾きますから、この地面の傾きをこの方向で測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설비를 갖추기 위해 5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억 원이 들었습니다. これが観測行動の中ですね、その隆起による地面の傾きを表しているんですね。 이 관측소 덕분에 분화가 발생하기 전 지표면의 팽창, 화고 방향의 융기 정도를 분석하면 폭발 전조 증상을 90% 이상 포착할 수 있습니다. それで我々が一番懸念しているのは、今から105年前の1914年に起こったそのいわゆる大正噴火と呼ばれる大規模な噴火で、噴煙はおそらく20キロぐらいの高度に達していて、そして火山灰は日本列島を横切って、ロシアのカムチャカ半島まで到達したと言われる噴火なんですね。 사쿠라지마가 최근 가장 크게 폭발한 것은 2013년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사쿠라지마는 평상시와 달리 화산재를 격렬하게 분출했고 분연히 무려 5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이 분화한 것입니다. 화산에서 시가지까지 불과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灰とあそこの灰と土とが、混ざってるところですよね。で色が黒い農業に適した黒い土じゃなくて灰と混ざってる土の色なんです。 だから作物はこれさつまいもなんかは適しているけど他の作物が無理なんです。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던 마을인데 이제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도시로 나아갑니다. 평생 이곳에 살아온 아카미즈 씨는 늘 화산 폭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ただいま。で話しました通り、こちらがすぐ出る時にかぶれるようにヘルメットはいつも玄関口に置いてあります。バーコードと名前と地域の番号と個人の番号ですね。でそれで所在の一番肝心な所在が島内にまだ残ってるか避難してるかを区別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識別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でよかったですね。 단 둘뿐인 가족이라 피난 준비를 하는데 2, 3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日頃備えてる防災グッズでうちのですね。これが非常時の夜間の懐中電灯で、これがラジオですね。でこういうのも常時
持ち出せるところに置いてあります。 사쿠라지마 주민들은 매년 1월 피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벌써 50번째인데 하루 반나절이면 20만 명의 주민들이 모두 섬 밖으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これ不思議なんですけど、桜島で育ってる人間はですね、これが日常の状態なんですよ。いつか大爆発す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心構えはみんな持ってて、これはもうやむを得ないと。これも自然のことだからやむを得ないという、覚悟は持ってるわけです。 사쿠라지마는 아이들의 모습도 남다릅니다. 비 오는 날이라 더 번거로웠을 텐데 다들 헬멧을 쓰고 등교하는군요. 灰が噴火した時に頭を守るためです。そういう噴火とか何か飛んでくるっていうのは実際経験がある？灰がたまにすごく降ってくる時があります。例えばヘルメットかぶるのが面倒くさいとかかぶりたくないっていう気持ちはどう？たまにある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もしものためなのでかぶってはいます。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교실에서는 따로 수업 시간을 할애해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火山泥流というやつです。このように火山が噴火することでいろんなものが噴出していろんな被害がありますよね。間を収めるやめて。じゃあ避難していく上でまずさ、この中で一番最初に何が降ってくると思う？軽石。軽石？軽くはないね。じゃあ自分の命を守るために皆さんまず何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かね。一番は？港。 どこに行きましょう？校庭。校庭。でもさっき出たよね。なので、そのやったことはしっかり覚えておくことは大事になってきますね。避難場所、衣類、トイレ、お風呂、食べ物などが困ると思いました。皆さんどうですか？家が壊れたり、食べ物がなくなったり、ガスが出てきて病気になったり、家族とはぐれてしまう。 地震で全てが壊れる。いいと思います。いつももし起きたらどうしよ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普段から生活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一番大きなものとしましては、年に1回全島を挙げての避難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そちらで子どもたちは防災意識の方を高めていると思います。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09년 이후 백두산의 여러 분화 징후들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거대한 마그마가 끓고 있는 백두산의 존재를 잊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10여 년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던 지진이 다시 관측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1000년 전 대분화의 흔적을 품고 잠들어 있는 백두산. 슈퍼 화산의 침묵은 영원할까요? 화산 백두산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폭발이 다가오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죠. And I think the volcano probably will erupt, but whether it erupts in 1 year, 10 years, 100 years, 1,000 years, we don't know, right? And that's what I think we need to work and monitor it is really important. If you monitor it. 관측망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고 받아내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지금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그러한 재해가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자연현상은 같지 않거든요. 무관하거든요. 우리는 때로
백두산이 폭발에 이르는 일을 마치 다른 세상에서 벌어질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정치적, 지리적 한계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백두산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人間誰し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まあ一番陥りやすい過ちは、自分のところは大丈夫であるというふうに、例えば2016年の熊本地震でもまさか自分のところで地震が起こるとは思わなかったというのは大多数の人のその時の気持ちなんですね。決してパニックになる必要はなくて、やはりやっぱり当然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知識は必要であるし、今の状況はどういうような状況であるかというのは、ちゃんとやっぱり理解してお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백두산은 천여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무시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